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영화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시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추석 특집 영화로 저는 일부러 용산 CGV 가서 봤는데요. 그 옛날 제가 연식이 좀 오래됐죠. 옛날 어렸을 때 추석이라고 하면은 극장 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뭐 차례 지내고 산에 가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어린 마음에 극장에 가가지고 연산군이나 신영균, 최은희가 주연하는 연산군이나 아니면은 70mm 대작 영화 그런 거 하나 보는 게 추석 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연식이 오래돼도 지금도 추석이라고 그러면은 영화를 안 보고 못 견뎌가지고요. 최근에 또 방송에서 또 히트도 많이 치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길래 안시성 전투를 봤습니다. 안시성. 제가 학교 다닐 때 내 옆 짝이 이름이 시성이었어요. 근데 성이 안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안시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면 국사책에서 공부를 대충 하긴 했지만 유난히 머리에 많이 남았던 게 안시성입니다. 그 시성이가 지금 커서 어디 가서 뭐 먹고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성아 이거 보니? 네 얘기 좀 오늘 할게. 안시성 전투. 자, 그 영화 보기 전에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사극 영화는요, 사실을 보고 영화를 감상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목을 안시성 볼까 말까 에라 보자로 정했습니다. 왜? 역사 공부하는 의미에서 당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알기 위해서 안시성 전투에 대한 공부를 그 옛날에 했긴 했지만 5, 60년 전에 했던 국사 공부라서 다 잊어먹었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안시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의 요동성, 안시성, 그러니까 대전반도 있는데 그 콩이 많은 그 벌판 지역에서 있는 성입니다. 고구려가 사실은 만주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구려가 얼마나 강한 민족인가 하면은 우리 백이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만주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에서는 당시 철이 많이 생산이 됐었고요. 중국 전체에서보다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만주 지역이었습니다. 그 만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국 내륙에 있던 제국들이 수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먼저 수나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나라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구려가 이겼어요. 참 대단한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4번이나 전쟁을 도발을 해왔는데 고구려를 수나라가 다 졌어요. 고구려가 다 이겼습니다. 그 전투 이기고 난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거기다가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천리장성을 쌓는데 그 대련반도, 지금의 요동반도에서부터 저 북쪽 그 몽고에 가까운 부여성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쌓는 그 축조하는 성 책임자를 연개소문을 만들었는데 연개소문이 이것도 빼딱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형까지 죽이고서 그 나라를 고구려를 차지했습니다. 연개소문이. 그러는데 마침 당나라에도요, 수나라가 4번이나 고구려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들어섰는데 당나라에서는 태종이, 당고조가 이제 이 나라를 어느 정도 세우고 태종이 암만 해도 안 되겠다. 고구려를 미리 없애야지. 언젠가 저들이 우리를 침략해 올지도 몰라. 이런 불안에서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사실은 중국은 몽고에서부터 만주족까지 북쪽 기마민족에 많이 정복을 당했어요. 그쪽 남쪽 지역 사람들은 순하고 착한데 기마병 북쪽에 사는 몽고군이나 오랑캐, 그러니까 만주군들에 의해서 늘 침공 당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작은 나라가 있더라도 고구려를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미리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하고 있던 중 마침 연개소문이 나라를 뒤엎고 고구려를 차지하니까 이 핑계 삼아서
도덕으로 어긋나는 연개소문을 없애고 우리 당도 땅을 넓히자 하는 의미에서 침공을 했습니다. 처음에 침공을 해가지고 현도성, 계모성, 요동성, 신성 그 4개 성을 다 차지했어요. 금방 당태종이. 사실은 베이징 내지는 당나라의 원래 수도는 시안이었습니다. 저쪽 서쪽에. 그러는데 유주 그러니까 베이징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0만 군대를 수나라에서는 사실 100만 대군을 모집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지만 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태종이 아주 그냥 그 첨예한 군대만 모아가지고 20만 명을 모아서 이제 이쪽으로 고구려 쪽으로 쳐들어왔는데 4개 성은 쉽게 무너뜨렸어요. 그때 연개소문이 15만 명을 데리고서 당태종하고 싸웠는데 졌어요. 그런데 안시성만은 당태종이 무너뜨리질 못했습니다. 안시성의 경우 굉장히 5,000명의 군사가 가 있었어요. 자, 이 장면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 안시성의 성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안시성의 성주는 조인성으로 나옵니다. 조인성 하면은 사실은 뭐 애정 영화나 젊은 청춘에 가까운 그런 영화인데 여기에서는 장군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긴 해요. 조금 뭐랄까 목소리도 없고 카리스마가 좀 없어 보이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전투에서 뭐 그냥 카리스마 있게 막 잘 싸우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서 좀 약하긴 하지만 안시성은 뭐라 그럴까 약간 그 동네가 온폭패이고요. 그 둘레가 산으로 쌓여있고 앞에는 넓은 들판이긴 하지만 강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시성은 뭐랄까 천혜의 요새나 다를 바 없어요. 그 둘러싸인 그 성곽은 2.5km였답니다. 그 뭐 별로 크진 않은 지역이죠. 근데 요새가 워낙 뚱뚱해가지고 그 앞쪽에 성곽은 높이가 60m, 폭이 20m나 되는 그런 성곽을 쌓았습니다. 높이가 60m 되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88일간을 전투가 벌어지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작은 병력 가지고 대군과 싸우는 그런 영화가 도로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하기로는 영화광이라서 이것저것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옛날 서부 영화 미국의 텍사스에서 벌어졌던 아라모 요새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180몇 명이 그 텍사스 군대가 그러니까 그 멕시코 군대와 싸우는 내용인데 그 요새를 지키는데 7,000명의 멕시코 군대와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 결국은 나중에 원정이 와가지고 미군들이 그러니까 원조를 하기 위해서 멀리 오는 거로서 이제 멕시코군이 물러나가는 건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의 스파르타커스 군대가 지금의 그 이란 페르시아 군대 10만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300이라는 영화였는데 300명이 10만 명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화도 역시 작은 병력과 큰 대군이 싸우는 그런 군대였죠. 이 안시성 싸움도 그거 마찬가지죠. 안시성 싸움도 다윗과 골리앗, 성경에서 나오는 작은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에 돌팔매를 해가지고 골리앗의 여기를 딱 떨어뜨려가지고 골리앗이 죽게 돼가지고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도 사실은 그 양만춘이 그러니까 그 성도 안시성의 성주가 그 당태종을 신궁 주몽의 신궁 화살을 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거를 아무나 못 잡아당겼답니다. 활을.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합니다. 주몽의 그 신궁을 쏴가지고 그 당태종의 눈을 맞춥니다. 눈을.
눈을 맞춰가지고 눈이 화살이 들어가는데 그거 막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제부터 영화 얘기를 조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 기념관에 있는 안시성 싸움에 관한 영화, 그림 명화입니다. 전쟁 기념관에 안시성 싸움에 관한 승리의 그림을 대형으로 그려놨는데, 그거를 찍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7,000명의, 불과 5,000명의 군사로서 20만 대군을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전쟁사의 기록이 될 만한 역사라서 전쟁 기념관에도 이 그림이 기록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만 대군이 지금 안시성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쪽이 지금 당태종 이세민의 군대고요. 저쪽에 보이죠? 높이 60m, 폭 20m의 안시성의 성곽이 보이죠? 그런데 저는 영화광이라고 그랬죠. 할리우드 키드. 이 장면과 거의 흡사하지 않아요? 같죠? 거의 비슷하죠? 이것만 조금 다르고. 예.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서기 BC, Before Christ, 기원전 12세기에서 13세기에 그리스에서 벌어진 트로이 전쟁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거와 거의 비슷해요. 뭐 영화는 어차피 모방이고 또 남의 걸 베끼고, 또 전쟁이라는 것은 1400년 전쟁이나 뭐 600년 전쟁이나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영화도 뭐 이렇게 베끼는가 봅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화 스틸과 안시성 전투 스틸과 거의 똑같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뺏겼는데 그 내용도 많이 비슷해요. 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연개소문으로 나온 거고요. 또 왼쪽에 안시성의 성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화 내용에서 보면 알겠지만 조인성이 이 성주로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기 그 연개소문과도 처음에는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우리가 아니라 안시성 병사들이 이겼는데, 그 전투 장면이 참 치열하게 리얼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세밀하고 저 전투 장면이 너무너무 리얼해가지고 아마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 전쟁 씬은 난 거의 못 봤습니다. 물론 명량에서나 아니면 뭐 저 남한산성에서나 더러 전쟁이 영화가 있었지만, 요번에 그 안시성 전투의 싸움은 대단히 잘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태종이 이끌고 있는 그 군대의 병력이 20만입니다. 20만인데 그 다음 백과에서는 1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록에는 별로 안 되어 있답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보면은 중국의 역사를 빌려와 가지고 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약간의 과장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뭐 그대로 기록이 안 돼 있고, 20만 군대가 지금 안시성을 포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20만의 병력, 그 다음에 5,000명의 안시성. 고구려 사람들이 참 독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나라를 망하게 만든 4번에서 전투에서 100만 대군을 다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투에서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 뭐 투석기라고 나오는데, 거대한 바위를 그걸 던져가지고 송을 부서뜨리는 그런 투석기가 있는가 하면은, 거대한 60m 높이의 성곽에 올라가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 사다리 차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전투가 처음에 이제 개시가 되는데, 그 전투에 저 도구가 나오죠? 이 도구가 당시 당태종, 당나라에서는 참 신경 써서 만든 그런 무기인데, 여기에서는 별로 힘을 발휘를 못해요. 원래 안시성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니까. 이거 봐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막 안시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인데, 또 이 장면과 너무 같죠. 이 장면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영화에
기원전 356년과 323년에 싸운 전투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싸움과 이 안시성 싸움과 너무 흡사하죠. 이게 사실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넘어갑시다. 뭐 영화라는 건 우리가 그때 보지 않았을까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쟁이 아주 치열하고 무섭고 그렇긴 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막 팔이 날아가고 모가지가 날아가고 뭐 그런 장면이 그대로 나와.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뭐 절대 못 나왔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나옵니다. 전투가 야간에도 벌어집니다. 안시성 사람들의 그 전투 의지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면요. 당태종이 처음 들어올 때 만일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안시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생으로 다 죽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안시성 내에서 전투 의지를 돋구기 위하여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판사판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래가지고 그 안시성 사람들이 악착같이 덤볐겠죠. 자, 거기에서 안시성의 그 성주가 말하기를 밀집대형 이래가지고 또 집합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 어린 그 대치 상황에서 부하 장수가 장군에게 말하기를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양만추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나? 그 말이 맞죠? 그렇게 말하거든요. 빼앗을 것인가 뺏길 것인가. 참 이 말이 또 좀 가슴 아픈 말이고요. 안시성은 지지 않는다. 이런 참 조인성의 나레이션은 그 의지를 그대로 나타낸 내용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인들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싸웠기 때문에 늘 이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주 땅을 그렇게 지켰으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만주 땅을 차지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요. 자, 이거 보세요. 토성을 쌓게 됩니다. 60m 높이의 그 안시성을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전투를 하자 이래가지고 당태종이 이세민이가 명령을 내립니다. 2달 동안 60일 동안 무려 50만 명의 인력을 들여가지고 이 성을 쌓아요. 토성. 그러니까 토성을 쌓는데 굉장히 높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는데 그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성이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 광부들이 토굴을 판다는 그 광부들이 그 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성 밑에 굴을 파가지고 흙을 퍼낸 다음 무너지게 지주 나무를 도끼로 찢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어느 게 정확한 건 모르지만 토성이 이렇게 무너져요. 무너져가지고 이 성 있는 대로 또 쏟아지게 만듭니다. 쏟아지게 만든가 동시에 성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재빨리 안시성 병사들이 토성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성 위에서 여기서는 이 나무를 원래 기록에는 나무를 모아서 그 당나라 군이 올라오지 못하게 3일을 버텼답니다. 전투에서. 근데 영화에서는 마차 바퀴 같은 데다 불을 질러가지고 성 밑으로다 그 마차 바퀴를 바퀴를 막 굴려요. 그러면은 이 불에 뒤어가지고 병사들이 막 죽고 이래가지고 결국 3일 동안 버티다가 당태종이 물러섭니다. 포기하라, 돌아서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군다나 누구야 조인성이 아까 얘기한 주몽이 준 신궁으로다가 화살을 쏴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걸 억지로 잡아당깁니다. 근데 기도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잡아당겨져 가지고 그 화살이 탁 날아가가지고 펄 날아가서 당태종 이세민의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른쪽 눈이네. 오른쪽 눈에 딱 들어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살을 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얼마나 아프겠어요. 드디어 이제 그 병력을 후퇴를 시킵니다. 그 안시성의 모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막해요. 옛날에 시골에 그 어떤 그 뭐랄까 그릇 재를 퍼나르는 그런 바구니 비슷한데 여기에서 포위되어 있으면서도 섣불리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안시성을 기어코 정복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당태종이 물러납니다. 이세민이. 근데 물러날 때 처음에 올 때는 그 요동성 그 늪지대가 수십 킬로나 된답니다. 만주 땅이 넓긴 넓죠. 근데 늪지대를 건너는 그 마차 같은 거를 미리 다 태웠기 때문에 후퇴할 때는 그냥 걸어서 그 늪지대를 건넌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걸 잘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서 푹 숙이면서 병사들을 이끌고서 후퇴하는 장면입니다.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해태하고 몇 명이나 죽었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없답니다. 중국 놈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긴 전투에 가면 좀 과장을 하고 진 전투에 가서는 정확히 죽은 그런 그 기록을 안 남겨놨답니다. 그런데 일부 남아 있는데 이렇게 후퇴하면서 요동성 그 늪지대를 지나는데 병사들이 2,0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온답니다. 말이 1,200마리 거기서 죽고 그러면은 전투에는 몇만 명이 죽었는지 능히 짐작은 가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답니다. 우리 삼국사기에도 그런 기록은 정확히 없고요. 그런데 당태족 이세민이 거기에서 다시 시안으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그 북경 유민이라는 곳으로다가 후퇴를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시안까지 후퇴를 하게 되는데 후퇴하고서 3년 있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그 전쟁을 패하면서 또 유언을 남겼는데 고구려는 다시 침공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고구려는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니까 다시부터는 침공하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연개소문에 의해서 당태종은 수없이 도망가고 또 연개소문이 저 남쪽 광동성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가가지고 당태종을 몰아세워서 어느 날 당태종이 어떤 샘에 샘 속에 숨어 있는데 연개소문이 거기 가가지고 마침 그 샘 위에 거미가 줄을 쳐가지고 여기 오래된 샘이니까 여기는 숨어 있지 않겠지 하면서 그냥 돌아섰다는 섰기 때문에 당태종이 살았다는 이세민이 살았다는 그런 구전이 전해오는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탑을 세웠답니다. 그 샘 때문에 살았다는 그거로서. 그러는 그만큼 연개소문이 중국을 휘젓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결국은 고구려가 거대한 당나라를 이겼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중국 내에서 전투를 많이 하고 이기고 싸우고 그러긴 했지만 중국 밖으로는 별로 이렇게 나와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6.25 때 중공군이 많이 밀려왔죠.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패퇴하고서 수십만 명이 30만 명인가 20만 명이 죽고 결국 물러섰잖아요. 또 최근에 1969년에 68년인가 그 베트남에 침공을 했다가 패전을 하고 물러선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결국 그렇게 싸움에 잘하지는 못하는 민족이 중국입니다. 그런 민족이 최근에는 세계 2위니 어쩌고 떠들고는 있지만 독한 고구려군에게 질 만큼 그렇게 강한 중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도 너무 겁먹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도를 보면은요, 한반도의 남쪽만 차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북한이 있죠.
왼쪽에는 거대한 중국 14억이라는 인구가 살죠. 또 더북쪽에는 러시아가 또 북한 편, 중국 편이죠. 사실은 우리가 당시 안시성만큼이나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그런 땅에 지금 대한민국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고구려 민족, 위대한 만주를 차지하던 민족입니다. 간도를 차지하던 대한민국 민족, 이 백이 민족의 길을 살려가지고 안시성을 영화를 보고서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합시다. 자, 조인성이 뭐 연기가 좀 어떻고 뭐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렇으면 좀 어떻습니까? 뭐 당시 우리가 20만 대군을 물리쳤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시성 전투 볼까 말까 에라 보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할리우드 키드처럼 수많은 영화를 봤어요. 물론 이 영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트로이 전쟁 내지는 알렉산더 대왕, 뭐 또 최근에 반지의 제왕까지 많이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흉내 냈으면 좀 어때요? 20만 대군을 물리친, 우리가 14억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살려준 안시성 전투 볼까 말까 에라 보자. 여러분, 화가 김수영이 이야기하는 옛날 이야기 안시성 전투 볼까 말까 에라 보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영화 이야기 이거로서 마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볼 때 그냥 막 훅훅훅 지나가잖아요. 185억이라는 돈을 들였고 135분 동안 상영하는 안시성 전투,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준다는 의미에서 볼까 말까 에라 보자 안시성 전투.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토크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